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1급 배열 수식 문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만 이해한다면 대단히 쉽습니다.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빌라 번호별로, 자 여기 빌라 번호가 쭉 있잖아요. 여기서 A 1, 2, 3, 4만 추출해서 몇 개의 거래 건수가 있는가를 임차 건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함수는 sum과 if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이하고 그리고 설명을 겉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로 sum 합해라. 뭐를? 자, if 함수 써야 됩니다. if 갈로 열고요. 자, 갈로 하나 더 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그룹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절대 주소이기 때문에 F4를 누르겠습니다. 얘가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은 요 앞에 있는 요 번호와 같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요것이 하나의 그룹입니다. 콤마 얘가 맞다면, 즉 이 그룹에서 A 1, 2, 3, 4가 맞다면은 뭐를 반환해야 되나요? 예, 1을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0을 반환하라. 자, 이 0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넣어도 좋고요.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로 닫고, 그러면 이 부분을 완전히 닫았죠. 그리고 sum 함수 갈로를 닫아줍니다. Ctrl Shift Enter를 눌러야 됩니다. 배열 수식에서는 Ctrl Shift 누른 상태에서 Enter를 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밑에 쭉 보면은 각 빌라 번호별로 거래 건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로 sum 누릅니다. 갈로 열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죠. 빌라 번호가 요 맞으니까 if 쓰고요. 그 다음에 갈로를 하나 더 열겠습니다.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요 부분 안에 어떤 조건을 주냐면 요 빌라 번호가 얘와 맞다면 이라는 조건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B11이니까 B11에서 또 B29가 되어지죠. 절대값을 씁니다. B29까지죠. 29까지. 얘가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요 번호와 같아야 되죠. 그러므로 B3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3과 같다. 요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집니다. 컴마. 자, 조건이고, 참이면 1을 반환하고, 그죠? 거짓이면 0을 반환하라. 요것이 이 부분의 구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갈로를 닫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이제 sum 요 갈로도 닫아야 되죠. 그래서 sum도 갈로를 닫았습니다. 자, 한번 해석하면, if 만약에 요 배열이라고 합니다. 방이죠. 그죠? 요렇게 배열.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B3과 같으면은 무슨 수를 반환하냐면은 1을 반환하죠. 참이니까. 만약 같지 않다면 0을 반환하게 되어지겠죠. 그죠? 거짓이면은. 그래서 참이면 1을 반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A 1 반환하고, 그죠? sum 함수가 있기 때문에 sum 방에 1이 들어옵니다. 그죠? 1 플러스 일단 초기값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가다 요 부분에 또 하나 A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1에다가 또 1을 더해서 여기 2가 들어옵니다. sum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다 또 A가 있죠. 지금 2가 들어있는데 또 1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2 플러스 1에서 3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A, 이것도 나왔죠? 또 1 플러스에서 4. 또 여기 쭉 가니까 마지막에 A가 나오네요. 그래서 4에서 1 다니까 5. 이렇게 해서 5의 값을 반환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um, 합해라. 만약에 요 부분의 값이 여기 값과 같다면은 1을 반환해라. 이 말입니다. 요 말이 없어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을 반환합니다. 참값이면 항상 1이죠. 그죠? 자, 1을 반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0이라. 그 0은 플러스 해봤자 0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5가
반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수식을 다시 한 번 더 지우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equal sum 갈로 열고 이제 조건 나오죠. if 갈로 열고 묶음이니까 갈로 하나 더 하자 그랬죠. 그래서 요 번호 이렇게 블록을 설정하고 절대값 축소 F4 한번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누구와 같으면 여기와 같다면 갈로 닫고 조건이 이제 갈로로 묶었습니다. 얘가 참이면 컴마 if니까 1을 반납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납하라. 그렇죠. 그래서 참이면 빌라 번호와 같으면 1을 반환해서 계속 합쳐져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니까 합쳐도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Ctrl Shift Enter를 쳐야 결과값이 나온다. 자, 그래서 Ctrl Shift 누른 상태에서 Enter를 치면 O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부분에 equal sum 갈로 열고 요 부분이죠. 갈로 하나 더 열어요. 이쪽 그룹이니까 요 배열을 이렇게 선택하고 F4 그죠? 얘가 누구와 같다면 얘와 같다면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요 B3를 이 방에서 하나하나씩 그죠? 배열되어져 있는 이 방을 참조를 다 하나하나씩 다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곱해서 1을 곱합니다. 그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 부분이 참이라면, 그죠? 요 검체가 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 참이라면 1을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1을 반환하고 곱하기 1 하면 1이니까 합계가 1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A 만나게 되어지면 또 1이 되어지겠죠. 1 곱하기 1 하면 1이죠. 그래서 1이 또 썸이 들어가서 플러스 1이 되어서 2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Shift Enter 하면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약 면적. 자, 수식란에 있고, 자, 2번에 보면 sum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if 함수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 갈로 열고, 그 다음에, 자, 묶어줄게요. 갈로 열고,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F4, 그죠? 그래서 얘가 누구와 같아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빌라 번호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요 한 그룹입니다. 자, 요 조건이 맞다면은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계약 면적 합계. 그러면은 합계 구할 부분을 또 곱합니다. 갈로 열고 계약 면적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블록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F4. 그죠? 그래서 갈로 닫으면 끝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설명을 잠시 하면요. 자, 요 부분이 이제 맞으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 번호가 맞으면은 1을 반환하잖아요. 그죠? 그럼 1을 반환하면은 여기에 무엇을 곱하냐 하면 요 부분에다가 345를 갖다가 곱합니다. 그러면 345가 이 방 안에 들어오겠죠. 썸 방에. 그죠? 요 안에 제일 처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 곱하기 345 해서 합계해서 요 안에 들어옵니다. 자, 쭉 내려가다가 요 부분을 또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 부분을 또 만나게 되죠. 110. 그래서 110 곱하기 1을 하게 되죠. 요 부분 참값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또 345에 110을 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요 썸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455입니까? 이렇게 해서 A 부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계속 썸에 들어가서 그 합계를 갖다가 이 부분의 결과로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결과값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로 하나 더 닫아야 되네요. 자, Ctrl Shift Enter. 그죠? 한 번 더 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거로 SUM. 2번은 sum 함수. F 없다. 그죠? 그래서 sum 해서 갈로 열고 A 절대주 써야 되죠?
11에서 콜론 범위를 설정하는 거 A29 얘가 누구와 같다면 요 부분이죠. B3과 같다면 이것이 첫 번째고요. 여기 참이면은 1을 반환한다 그랬죠. 그죠? 곱하기 하기를 뭘 하냐면은 구할 계약 면적이 이 부분이 되어지네. 그죠? 그래서 F네요. 가로 열고 F 절대값 11에서 콜론 절대값 F29 그죠? F29 요 범위를 갖다가 구하게 되어지면은 요 구하고자 하는 값의 합계액이 계속 누적되어져서 그 결과값이 여기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 학습하기 좋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썸 갈로 그룹 뭐와 얘와 얘까지 그죠? 얘까지 F4가 누구와 같다면 요거와 같다면 그죠? 갈로 닫고 그룹 곱하기 자 이제 얘 1을 반환한다 그죠? 그 다음에 구할 계약 면적의 합계 그죠? 계약 면적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합계 이렇게 되어지면은 되는 것이죠. 갈로 하나 더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 이유는 요 부분 그죠? 뭐가 같나 B3가 B4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B4로 바뀝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은 정상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효율 임차계약 면적 구하는 것은 빌라 번호가 같아야 되고요. 요 배열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이호일이라는 요 배열 속에서 이호일이라는 요 조건이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두 개가 다 참일 때 1이 반환되어지는 것이죠. 야가 참이고 야가 거짓이면 1 곱하기 0은 0이죠. 그런데 만약 1번 한번 볼까요? A 1, 2, 3, 4 맞고 2호 1 맞죠? 그럼 얘도 1이니까 1 곱하기 1은 1이 되어지는 것이죠. 조건. 그리고 난 다음에 임차계약 면적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해서 임차면적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곱하게 되어지면은 마찬가지로 임차계약 면적의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손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로 sum 그죠? 3번 sum과 if 함수를 써라 했으니까 갈로 열고 if 조건이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그룹으로 곱하기 두 개의 그룹 이것이 if문이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둘 다 참여해야지 그 다음에 콤마해서 이 값을 반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먼저 하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절대값 B11이죠. 11 콜론 그 다음에 B29 절대값입니다. B29가 B3과 같다면 그죠? 첫 번째 조건 이 배열에서 B3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죠? 순환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요 배열 안에서 얘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호일을. 그래서 절대값 11에서 절대값 29 얘가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 이호일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콜론에서 이호일 쳐도 되고요. 한글로 쳐도 되고요. 요 주소를 선택해서 이호일이죠. 이 주소를 선택해서 절대값으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D에 11을 쳐도 좋습니다. D 절대값 11 얘가 참이면 즉 이호일이면 또 1을 반환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할 값은 임차계약의 면적의 합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계약 면적 요 부분은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갈로 열고 닫고 절대값 B의 요 부분은 F죠. F의 절대값 11에서 콜론 절대값 F의 절대값 29죠. 29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요 부분 345 자, 요 부분 맞죠? A 1, 2, 3, 4, 1 반환합니다. 요 부분 쭉 가면은 1이죠. 그죠? 그럼 345를 곱하죠. 그죠? 요 부분을 결과값으로 나타내서 썸이 되어집니다. 그럼 썸방에 345가 들어오게 되죠.
자, 두 번째 함수 보면 B죠. 그래서 얘는 0이 되죠. 아니죠. 조건이 안 맞죠. 근데 밑에 보면 이 호일이 맞죠. 그래서 얘는 1이죠. 두 개는 곱해봤자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을 반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식을 입력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sum 갈로 열고 if 쓰라 그랬죠. 1, 2, 3, 3번 문제 if 쓰라 그랬죠. 갈로 열고 그룹으로 묶자 그랬죠. if 요 부분 f4 누구와 같으면 얘와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을 반환하고 곱하기 하기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 호일이죠. 요 배열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요 배열을 선택하고 F4. 얘가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 이 호일과 같아야 됩니다. 그죠? 이 호일과. 그러면 다운표에서 이 호일, 요렇게 해서 갈로를 닫아줘도 되고요. 요 부분 갈로 그룹으로 묶읍시다. 요렇게. 자, 이 호일 적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호일 대신에 이 호일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F4를 누르면 절대 주소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요 주소가 빌라 번호가 맞고 이름이 이 호일이 맞다면 1 곱하기 1이 돼서 1을 반환하잖아요. 자, 그러면 컴마 무엇을 하라 그랬죠? 임차 계약 면적의 합계. 그죠? 임차 계약 면적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 계약 면적을 블록을 이렇게 설정하고 F4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갈로를 묶어버릴까요? 일관성 있게 갈로 열고 핸드에서 갈로 닫고. 자, 요 참여면 요 값을 반환하고요. 그럼 문 닫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if 문을 닫았죠? 그럼 문 닫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짓일 경우에는 무엇이냐? 0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죠?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이 0을 생략했습니다. if 문 조건 요 있죠? AND 조건인데 AND 안 쓰고 갈로 이어서 곱하기 해가지고 배열은 그죠? 이렇게 해서 참이면 1 했고, 두 번째는 참조건일 때, 그 다음에 거짓일 때 0. 이 0은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if 문 닫았고요. sum 문 닫아주고, Ctrl Shift Enter를 치면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0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값은 이렇게 해서 생략해 보겠습니다. Ctrl Shift 눌러서 Enter 치면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그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평균 월 임차료를 구해라. 이 부분이죠. 월 임차료를 구해라. 평균 월 임차료. 조건은 이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죠? 자, 평균 여러분 알죠? 에버리지겠죠? 에버리지. 인포 함수 사용하라 그랬네요. 같이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직접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식에 이꼬르 AVERHE 함수를 구해라. 자, if 부분 써야 되니까 if 갈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룹으로 정하자 그랬죠. 갈로 열고 이 부분 이렇게 배열을 선택하고요. F4 얘가 누구와 같다면 얘와 같다면 그 배열 방에 계속 비교한다 그랬죠. 갈로 닫습니다. 이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다. 그죠? 자, 맞다면 다른 조건이 없죠. 그러면 평균을 구할 영역은 월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시면 F4 누릅니다. 그죠? 그리고 갈로 닫으면 이 부분은 이제 if 부분 닫은 거고요. 문 닫으면 average 함수에 대한 갈로를 닫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 요 값이 A 1, 2, 3, 4 맞죠? 그럼 요 78만원입니까? 78만원이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에버리지 방안에 78만원이 요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얘는 두 번째 0이니까 0이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뒤에 0을 반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쭉 가서 여기에 가서 또 두 개가 맞습니다. 그죠? 다 일일이 다 순환하면서 비교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찾아낸다 그랬죠. 그래서 A 1, 2, 3, 4 맞다. 그러면은 89만원이다. 그죠? 그래서 89만원을 식에서 반환해서 에버리지 반에 넣으니까 78만원 플러스 89만원 해서 나누기 2를 해주는 함수가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요 쭉 가서 A가 있으면은 참이죠. 그죠? 참이면 요 값을 또 반환하겠죠. 또 34만원을 요렇게 에버리지 방에 요렇게 넣어서 3으로 또 나눠주는 함수, 에버리지 함수. 그러면
에버리지 평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검색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반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십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결과값이 나온다. 자, 자꾸 하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임차 가격, 이 부분이요, 임차 가격. 이것도 아주 간단하죠. 이제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함수를 뭘 쓰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번 문제네요. 5번 문제 보니까 맥스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f 문을 사용하란 말이 없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손으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로 맥스 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그룹을 하자 그랬죠. B11에서 콜론 B29 요 절대값입니다. 얘가 누구와 같다면, 얘와 같다면 B3와 같다면, 요거는 절대 주소고 요거는 상대 주소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얘 곱하기 얘가 맞다면 누구를 곱하냐 하면은 이제 최대 임차 가격이니까 임차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블록을 설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2에 갈로 열고 절대값 주소입니다. 11에서 콜론 2에 29 요거 그죠? 그래서 계속 비교하면서 제일 처음에 맞으니까 35,000원이 맥스 값에 제일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 두 번째 A1에 맞는 거 23,000원 들어오니까 맥스 구하니까 23,000원 떨쳐나가고 비교해서 그죠? 그 다음에 쭉 와서 56,300원이 또 맥스 값 안에 들어오니까 35,000원은 지워지고 56,300원이 또 입안이 들어옵니다. 이 맥스 함수죠. 그죠? 그래서 맥스 최대값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식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이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맥스 갈로 열고 if 함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룹 배열 그룹 갈로로 묶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B11에서 B29 F4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전체적으로 절대 주소가 선정되어집니다. 이거로 B3 그렇죠. 자, 요 값이 갈로 닫고, 그럼 요 값이 사실이면 1을 반환하게 되죠. 그랬을 때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최대 임차 가격이니까 여기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F4 눌러서 갈로 닫고 끝입니다. 간단하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66,500원. 자, 이 부분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로 맥스 갈로 열고 if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쓴다면 문제는 뭐 쓰란 말은 없는데 없어도 쓰도 상관없습니다. 쓰라 했는데 안 쓰면 안 되지만 쓰라는 말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자, if 해서 조건 이 부분이죠. 그죠? if 요 부분을 그룹으로 묶자 그랬죠. 그죠?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설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F4가 누구와 같으면은 B4가 되죠. 그죠? 첫 번째 조건. 콤마 참이면은 무엇을 반환하면 됩니까? 예, 요 부분이죠. 임차 가격. 예, F4 묶고, 요는 갈로를 안 묶고 쓰니까 앞에 또 갈로 쳐서 묶어 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콤마 0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요 부분은 if 부분 닫은 거고, 맥스 함수 닫았습니다.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똑같이 최대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높은 임차 가격. 이것도 너무 쉽죠. 자, 손으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번 문제 1, 2, 3, 4, 5, 6번 문제 보면 라지 함수와 if 함수를 쓰라. 자, large 이꼬 그죠? 갈로 열고 if 갈로 열고, 자, 이 부조건은 뭐냐면 요 부분 저 빌라 번호 같아야 되죠. 그래서 그룹으로 묶자 그랬죠. 그래서 저 절대 주소 B11에서 콜론 B29 얘가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 B3과 같아야 되니까 B3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얘가 맞다면 참값이면 임차 가격이 세 번째니까
요 부분이 되죠. 요 부분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2니까 절대값 2에서 절대값 11에서 콜론 갈로 열고 닫읍시다. 절대값 2에 절대값 29까지의 영역을 반환하라. 참이면.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하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if 갈로 열은 거 닫읍시다. 그럼 if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콤마 그 다음에 라지 몇 번째? 세 번째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3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로 닫으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자 라지죠. large 갈로 열고 자 if 함수 자 그룹으로 묶자고 했죠. 조건은 이렇게 배열이기 때문에 그룹을 묶고 f4 이거로 누구와 같다면 얘와 같다면 같은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으면 콤마 첫 번째 조건 맞고요. 그럼 무엇을 반환해야 되느냐? 임차 가격이죠. 그래서 임차 가격 같은 조건에 맞는 임차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크기를 갖다가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를 해서 F4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것도 갈로로 열고 닫아줄까요? 갈로 열고 갈로 닫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콤마에서 if 문이기 때문에 0을 쳐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0을 안 쳐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 if 문 갈로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마 if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large 함수가 남았는데 몇 번째? 세 번째 큰 임차가이기 때문에 3을 치면 되는 거죠. 이러면 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은 35,000원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를 large 갈로 열고 if 갈로 열고 조건은 그룹으로 묶자 갈로 열고 빌라 번호 영역 배열 F4가 뭐와 같다면 얘와 같은 것이 있다면 갈로 닫고 자 콤마 그죠? 얘가 참이라면 임차 가격이죠. 그래서 임차 가격 블록 설정하고 F4 얘를 반환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콤마 0 갈로 닫고 0 아까는 뺐죠. 자 콤마 그러면 이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라지 세 번째 3 넣어주고요.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은 결과값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요 같은 부분이 있죠. B3 요 부분이 밑에 요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B4 야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지정을 잘못한 거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월 임차료 중간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임차료 중간값 자 7번 메디안 값을 쓰고 if 함수를 사용하랬네요. 중간값은 1, 3, 5 세 개의 수가 있으면 중간값 4을 추출해내는 것이 메디안 함수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메디안 간단합니다. 계산은 자기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if 조건은 하나밖에 없죠. 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월 임차료 중간값만 구하면 되니까 조건 참일 때 월 임차료만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if 갈로 열고 그룹으로 묶으니까 B 이제는 외우겠다. 그죠? 11 콜론 그 다음에 B 절대값 29 얘가 B3과 같다면 얘의 첫 번째 조건이죠. 콜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뭐의 중간값 월 임차료 요 부분이요. 요 부분만 그룹만 설정하면 됩니다. G다 그죠? G 절대값 11에서 콜론 절대값 G 절대값 29 요 값을 구해서 중간값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 if 문이죠. 그래서 if 문 갈로 닫습니다. 컴마 제로 생략했습니다. 닫았고 메디안 갈로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는 것이죠. 직접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란에서 이거로 메디안 갈로 열고 자 if문 써야 되죠. 갈로 열고 자 그룹으로 하자 배열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갈로를 여는 거예요. F4 이거로 얘가 누구와 같다 하면 얘와 같다면 그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요번 조건이죠. 얘가 참이면은 뭐에 월 임차료 중간값이기 때문에 월 임차료를 갖다 이렇게 선정합니다. 이렇게 F4 이러고요. 자, 그러면 if 문이 끝났죠. 갈로 닫아줍니다. 얘가 if 문이죠, 그죠? 그리고 미디안 값 갈로 닫아주면 끝입니다. 컨트롤 C부터 엔터 치면은 89만 원이 중간값이 되어지네요. 이렇게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간단하죠? 자, 다음은 2023년도 임차가 종료하는 건수를 구하는 것이다. 자, 8번이 되어지는데요. 요는 썸과 건수니까 썸을 쓰네요. 이열 함수를 써라. 여기서 이열을 추출해내야 되니까 이열 함수를 써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거로 썸 갈로 열고, 그렇죠. 자, 8번에 썸과 이열 함수를 써라. 그래서 일단 조건이 갈로 열고, 요 부분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죠? 요거는 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 B11에서 절대 주소입니다. 절대값이 29. 얘가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은 B3과 같은 조건이다. 그죠? 얘 맞으면 1입니다. if 안 써도 맞으면 1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곱하기. 얘가 2023년도이면 이 부분이 2023년도이면 참값 1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면은 1 곱하기 1은 1이니까 계속 누적되어져서 건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YEAR. 그죠? year. 요 부분. H네요. 절대값 H, 절대값 11, 콜론, 절대주소 H, 절대주소 29가 뭐와 같다면, 이거로. 그죠? 요 year 함수죠. 요 부분에서 year만 추출해냅니다. 2023과 같다면. 그죠? 요 두 개가 같은, 그죠? 같으면, 얘가 이제 요 빌라번호와 같으면 1을 반환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열이 2003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그런데 AI죠. A 부분이 요 한번 볼까요? 요 2019년. A가 쭉 가니까 2022년. 저 A는 1, 2, 3, 4 쭉 가서 2022년. A 쭉 가니까 2021년. 0 나오겠네요. 그죠? 전부 다 0이네요. 다 맞는데, 얘는 1인데, 이 부분 중에 A, 1, 2, 3, 4에는 2023이 없네요. 0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죠. 전부 다 0이니까 곱하면 0. 0 더해봤자, 아무리 더해봤자 0이니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을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로 sum 갈로 열고 배열 지정합니다. 그룹으로 이 부분을 블록을 설정하고 F4 눌러서 갈로 닫고, 그죠? 이거로 미안합니다. 이거로 B3 여기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맞으면 1을 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YEAR 갈로 열고 어디에 써? 여기에 써, 그죠? 그래서 F4를 누르고 갈로를 닫습니다. 여기에서 연도를 추출해내는 것이죠. 얘가 뭐와 같다면 2023과 같다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1을 반환해서 썸이 계속 누적되어집니다. 갈로 닫습니다. 컨트롤 C부터 엔터 누르면 0이 나오는 게 맞죠? 아까 확인했었죠? 밑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2023년 또는 요 건수밖에 없네요. 셋, 넷, 5개. 요중 2023이 5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최대 임차인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임차인은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중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덱스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인덱스. 그 다음에 이제 매치 함수 들어오고, 최대니까 맥스 함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치는, 예를 들어서 match 해서 이제 조건이 나오고, 그죠? 조건을 검색할 범위를 줍니다. 그죠? 두 번째 조건은 범위를 주면 요 조건을 요 범위에서 찾아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한 값을 찾아라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찾아서 그 숫자를 갖다가
반환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매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매치부터 한번 잠시 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한번 해볼까요? 이거로 MATCH 맥스 값이죠. 맥스 최대값을 찾아라. 어디서 찾을까요? 여기서 찾을까요? 여기서 최대값을 찾아라. F4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스를 찾아라. 그죠? 그 다음에 콤마 어디서 찾을까? 여기서 찾아라. 이제 범위 그렇죠? 콤마 그 다음에 0 하면 정확히 찾아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아라.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줄 맞나요? 345가 제일 크나요? 그렇죠. 345를 이렇게 반환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매치 함수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서 제일 큰 값 한 번만 더 찾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임자료에서 이거로 매치 갈로 열고 맥스 할까요? 제일 큰 값 맥스 갈로 열고 요 안에서 절대값 잠시 F4 누를까요? 맥스를 찾아라. 어디에서 찾을까? 여기서 찾아라. 범위를 줍니다. 그죠? F4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갈로 0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부분이죠. 120만 원이 제일 큰 값이 되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아홉 번째 줄을 반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매치는 바로 찾고자 하는 값을 찾아서 그 행번호를 반환해 주는 것이 바로 매치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는 뭐냐? 만약에 2호삼 이하를 찾는다면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죠. 인덱스 갈로 열고 범위는 만약에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전체를 다 잡아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B10에서 그죠? B11에서 B11에서 H29 H29 예, 범위가 들어가요. 범위. 여기서 몇 행 몇 열 이거는 행이 들어가고요. 콤마 이거는 몇 열. 자, 행은 아까 우리가 매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했었죠. 그죠? 매치 함수를 쓰면 됩니다. 열은 이름이니까 하나, 둘, 셋, 3 그냥 이 3을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자, 수식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인덱스 있고 인덱스 갈로 열고 자, 어디에서 요 범위 내에서 행과 열을 찾아라. F4 콤마 자, 이제 행을 먼저 쳤는데 아까 우리 매치 있었죠. DCH 갈로 열고 맥스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가겠습니다. 맥스에서 그죠? 그래서 갈로 열고 조건은 갈로 전체로 묶겠습니다. 자, 맥스 갈로 열고 자, 갈로 하나 더 열겠습니다. 배열 조건에도 맞아야 되니까 요 범위 내에서 F4 뭐와 같아야 되느냐? B3와 같아야 된다. 그죠? 곱하기 하기를 그죠? 그 범위 내에서 무엇의 최대값이냐면 월 임차료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갈로 열고 임차료 영역을 지정해주면 요 안에서 위에 있는 요 빌라 번호가 같다면은 그 안에서 임차료의 최대값을 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F4 누르고 갈로 닫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맥스 값이 되어졌고요. 갈로 하나 더 닫아주고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죠?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큰 갈로를 묶고 자, 다시 찾아야 할 범위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F4 그죠? 이거로 뭐와 같아야 됩니까? 빌라번호 같아야 되고요. 갈로 닫고 또 같은 중에서 임차료 요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F4 갈로 닫고 요 갈로를 안 묶었네요. 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의 것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죠? 요까지. 자, 조건은 최대값. 어디에서? 빌라 번호가 같으면서 월 임차료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조건이고, 어디에서 구하느냐? 빌라 번호가 같으면서 월 임차료 범위 내에서 구하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매치 함수가 됐고, 그 다음에 콤마를 치면은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줘야 되죠. 0 줍니다. 가로 닫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치 함수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무엇을 반환한다 그랬죠? 행을 반환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 1, 2, 3, 4 중에서 임차료 중에 제일 높은 값을 구해서 그 행을 갖다가 몇 행이냐를 반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은 이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 1행 1열, 2열, 3열이죠. 그죠? 그래서 콤마 3 하면 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이호일이 최대 임차인 되어지네요. 자, 그리고 밑에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름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학습해 보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참은 1이고 거짓은 0이다. 그 조건이 두 개면은 두 개에 곱하여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값도 곱해서 그 값을 구해서 합하고 싶으면 sum,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average,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max, 이와 같은 함수를 잘 활용한다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꾸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합격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